저는 꼭 한 가지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사학계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해방된 지 언제인데 아직도 식민사관 타령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 예를 들자면, 자 그렇다면 한나라 지도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거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자, 중국 한나라의 지도가 있어요. 그러면 지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한반도 북부, 남부, 한강까지 와 있죠. 자, 이런 지도가 한두 개입니까? 한 다이너스티 맵이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보시면 모든 세계사 지도에 중국의 한나라 지도라고 해서 전부 다 한반도 북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죠. 영국의 옥스퍼드 출판사, 독일 교과서, 저희 대한사랑 독일 지부에서 직접 서점 가서 찾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DK 출판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저 아래쪽까지 내려와 있어요. 자, 이게 한나라의 지도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반도 북부 땅에다가 식민지를 건설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20년 동안 거길 경영했다라고 하는 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식민사학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도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사이비 역사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반대하고 이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사이비 역사입니까? 사이비라는 말을 기경양 교수가 지금 뭐 매불쇼에 나오고 또 여러 가지 하루에도 몇 항을 뛰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경양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저는 제야사학이라고 하지 않고 사이비 역사라고 합니다. 사이비라고 하면서 그걸 또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사이비다. 어떤 것이 사이비냐라고 하는 것이죠. 일제 식민사관의 핵심은 420년 동안 한반도 북부는 중국의 식민지였고 4세기, 6세기 한반도 남부는 일본의 식민지였는데 이 중국 식민지, 일본 식민지일 때 너희들이 발전했어. 그러니까 이 조선 총독부의 식민지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살아. 라고 하는 것이 일제 식민사관의 핵심이거든요. 자, 이걸 갖다가 지금 주입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금도 한사군 420년 한반도 북부 이렇게 우리 학계가 주장을 하니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극복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중앙박물관에 지난 2월 15일 이전까지 리모델링 되기 전에 이 지도를 갖고 있었죠. 420년 동안 역사 연표는 420년, 안쪽으로 들어간 벽면에 낙랑군이라고 해서 한사군의 핵심 치소가 바로 한반도 북부에 있는 이 지도를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 그걸 7개월 동안 리모델링을 해서 2월 15일에 오픈을 했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진 문화를 가진 낙랑군이 저 아래쪽에 마한진한변한 소국이 72국이 가득한 그 삼안에 영향을 줬다라고 해서 화살표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런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식민지판 근대화론이죠. 자, 그리고 고구려관을 들어가도요. 313년에 미천왕이 저 낙랑하고 대방군이라고 해서 바로 한사군 있는 그 지역을 갖다 그때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역사는 아예 지워버리고 저거부터 나오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인데 저거부터 나오더라고요. 우리 역사를 이렇게 지워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아까 여기 교과서 보시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 모든 한국사 교과서에는 100% 낙랑군. 예전에는요, 그래도 눈치를 본다고 저 낙랑군이라는 이름 쪽을 빈 공간으로 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전부 낙랑군이라고 써놨어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사군, 그 중에 핵심 낙랑군이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나라의 지도를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동북공정이잖아요. 동북공정은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끝입니다.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에 바로 한국은 사실 중국의 속국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진핑이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아무 반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배현진 의원이 2021년인가요?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보니까 이게 중국 전시 영상을 보니 한나라가 한강 이북을 지배를 했고 위나라가 충청도까지 지배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2021년에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국립중앙박물관장이 90도로 사죄를 했습니다. 사죄하시죠? 예, 사죄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죄를 한 것이 뭡니까? 지금은 사이비로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비로 이렇게 잘못된 것이. 예? 위나라에서 충청도까지. 이게 동북아 역사지도, 동북아 역사에 만든 동북아 역사 지도에도 분명하게 위나라가 경기도 충청도까지 조조군사가 경기도까지 왔다. 이렇게 이 지도를 만들어 놓고 또 하나는 뭐냐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를 한 것이 뭐냐면 사이버 외교단체 방크가 AI 시대에도 저 방크 단장이 와 있잖아요. 사진 보이시죠? 저 사진이 뭡니까? 한나라 지도예요. 한나라 지도를 딱 들고 AI 시대에도 이게 한나라 지도 이렇게 잘못돼 있다. 이거를 잘못됐다고 지적한 게 어딥니까? 국민의힘이잖아요. 이거 잘못됐다고. 이걸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지금 우리 정통사학계에서 사이비 역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이비 단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이게 들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반도에 깊숙이 들어온 전 세계의 교과서를 이렇게 시정해야 된다라고. 저도 한 말씀 거둘까요? 자료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말씀을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말씀하는 이유가 최근에 또 어떤 정치하시는 분이 그 한당고기를 비판하면서 동북공정하고 한당고기가 같다고 언급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야 진짜 심각하구나. 이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 뭐 들으시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4년 5년 동안 뽑아들인 이유가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4년 5년 장기 알바를 줬는데 알바직 하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 보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특히 동북공정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국회의원이 된다. 내년 선거 때는 항목을 하나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국사 동북공정 시험 쳐가지고 90점 못 넘으면 전부 다 국회의원 아무리 뭐 표가 많더라도 그냥 불합격 처리하고. 왜? 지금 동북공정이 뭔지를 모르면서 국회의원 해가지고 한당고기하고 동북공정을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정치인까지 탄생했을 정도라면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정신병이 없습니다. 제가 보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저는 앞에 설명에 이어가지고 중국 교과서를 보여드릴게요. 중국 교과서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논문을 직접 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까 방크 나왔죠. 방크가 지금 역사운동을 해가지고 왜 만리장성이 한반도 북부까지 왔는지 비판하잖아요. 동북공정이 한당고기가 같다는 국회의원 발언하신 분 저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중국의 만리장성이 자꾸 우리 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까? 이걸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런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국립중앙박물관 아까 저 했죠. 위나라가 충청도까지라고 이런 쪽으로 했고 지금 평양에 낙랑군이 있다고 한길에 20일에 잡지까지 내가지고 기경영 교수가 저 글을 써가지고 저 낙랑군이 평양에 없다면 다 사이비를 모는 쪽으로 그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동북공정 당해가지고 한반도 북부가 중국 땅만 됐습니다. 그분들 표창 줘야 돼요. 왜? 한반도 북부를 중국 땅으로 넘겼잖아요. 끝까지 낙랑군이 있다고 평양에. 자, 그 덕분에 중국은 더 기분 났습니다. 이거 보시죠. 최근에 이제 고고학은 한사군의 위치가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북경 쪽으로 지금 고고학이 나오면서 다 이야기되고 있고 한당고기도 한사군의 위치가 지금 우리나라 평양 중심이 아니라 북경 저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한당고기가 동북공정입니까? 정신이 아무리 썩어더라도 그런 발언하면 안 되지. 알바라고 뽑아줬는데 말이야. 자기가 뭔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제가 논문 쓰면서 그대로 중국의 국정교과서 다 사들이 가지고 논문 쓴 겁니다. 이러보신 분 우리나라 학자들 열심히 평양 낙랑고 주장해 주는 바람에 중국에서 국정교과서 만들어졌는데 뭐냐? 저게 중국 국민들을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한반도 북부는 고대부터 누구 땅요? 한나라, 그 다음에 조이의 나라, 그 다음에 서진동진의 나라는 진의 나라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모든 부도 열어보시오. 전부 다 그렇게 포기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뭐냐? 중국에서는 원래 한국의 역사는 고대사는 당군을 한국에서 스스로 부정해 주기 때문에 누구의 역사다? 원래 중국인들이 수백 년간 이만 한사군 이어가지고 저렇게 한나라, 위나라, 진나라가 차지해가지고 땅을 삼았다. 이게 중국의 국정교과서입니다. 그런데 한당국이 어디 있다고 가르칩니까? 또 고고학은 어디 있다고 가르칩니까?
지금 북경 쪽에 한사고 낙랑굴 유적이 나오기에 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계 당황을 해가지고 교치설이나 내세우고 말이야. 이사를 갔다고. 그래 정신병이 없는 주장이나고. 근데 중국은 그 덕분에 저렇게 한반도 북부 땅을 자기들 고대 영토로 완전히 표기해 가르칩니다. 동북공정을 모르는 국회의원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저게 동북공정이에요. 만리장성이 한반도로 오는 이유가 뭐냐? 평양에 낙랑굴을 잡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동북공정의 논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점을 정확히 아시고 앞으로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 동북공정 걷어내는 작업에 모두 좀 앞장서 가지고 역사라도 똑바로 알고 우리 고대사 회복에 한단고기를 입에 언급하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아예 입을 열지 마시고요. 이 말씀 드립니다. 예. 사실은 이번 뭐 대통령 업무보고의 업무 지시의 뭐 핵심은 이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에게 환단고기가 위서냐 뭐 진서냐 이 얘기를 꺼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고대사 문제가 심각한데 주변 국가와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역사를 좀 더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환단곡이라는 것도 충분한 어떤 사료적 가치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뭐 대변인실이라든지 또 뭐 여당 의원들 또 관계 기관장들 뭐 이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환단고기는 뭐 어차피 위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뭐 역사 연구를 제대로 하라는 어떤 질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쉴드를 치던데 참 저희들은 여당 정치인이든 야당 정치인이든 간에 그런 어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손가락만 보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행태들을 보면서 참 너무나 안타깝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제 얘기를 했듯이 사실은 이번 그 사태의 핵심은 동북아 역사재단이 지금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든지 이미 그건 다 끝났죠. 사실은 다 끝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제대로 정리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게 심각한 현안 과제인데 또 뭐 일본의 어떤 역사 뭐 왜곡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환단고기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광의의 환빠 지금의 어떤 자기들의 주장과 틀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다 환빠들이다 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입이라는 건데 사입이라는 용어는 맹자에 처음 등장하는 용어인데 이게 비슷하지만 아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비슷하지만 아니다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을 때 그 기준을 근거로 해서 비슷한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기준이라는 게 뭐냐?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강단사학자들이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역사 이게 기준이고 여기에서 더 연구돼서 다른 어떤 얘기를 하면 그거는 사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그 학문 권력을 가지고 그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뭐 언론 행태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건너뛰고 저희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학계가 기존의 강단사학계가 공식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저희들이 좀 지켜봤거든요. 그랬더니 이틀 전에 17일인가요? 공동 성명서를 냈어요. 그걸 한번 저희들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제 자료 좀 한번 띄워주시죠. 지금 한국 고대사학회를 비롯해 가지고 48개 학회가 공동으로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 성명서가 얼마나 문제점이 많은지를 한번 직접 보도록 하시죠. 자, 사이비 역사학에 대한 역사학계, 고고학계 입장 해가지고 쭉 나왔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동북아 역사재단 업무보고에서 환빠와 환단고기를 언급한 것을 계기로 사이비 역사가 정치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명백한 위서인 환단고기를 바탕으로 한 사이비 역사는 부정선거론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왜곡하는 뉴라이트 역사학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이비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했죠. 자, 환단고기를 바탕으로 한 이 역사, 또 자기들의 역사와 반하는 사람들은 다 뉴라이트 역사학으로 매도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 없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 환단고기를 비롯한
새로운 연구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매도를 할 수 있는지 참 어이가 없고요. 자, 그다음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사이비 역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기 바란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해요. 쭉 얘기를 하면서 그 밑에 보시면 해방 이후 친일파 인사들이 일제의 대아시아주의를 모방해서 한민족의 위대한 고대사를 주창하는 사이비 역사가 싹 텄다. 이들은 이승만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고 박정희 정권의 유신 독재와 전두환 정권의 군사 독재를 옹호하는 국수주의 이념을 제공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서 저희들이 이게 학회에서 학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성명서인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쟁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역사학자들이 이 사태를 정쟁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치에 그 연결을 해가지고 무슨 독재를 주장하고 또 유신 독재를 옹호하는 그런 국수주의 이념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박찬하 의원님,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딱 보니까 요즘에 그런 말 하잖아요. 영혼을 모두 끌어모아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용어들을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모든 용어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환단고기를 지금 모독하고 매도하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한번 세봤어요. 사이비라는 거를 몇 번을 썼는가라고 하니까 한 20번이 넘더라고요. 사이비라고 하는 단체를, 그 용어 자체를. 사이비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라고 하죠. 사이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사이비니까 접근조차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이 있으면 1400페이지 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책에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책을 접근해서 여는 순간 빠져들어가니까 그거 열지 마라. 아예 접근조차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실드 치는 게 뭐냐면은 대동아 공영권 비슷한 대아시아주의에다가 군국주의에다가 뭐 전두환 정권에 박정희 정권에 가지고 올 수 있는 모든 거를 가져와서 지금 환단고기를 매도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환단고기가 여러 사서들이 합본된 건데 그 중에 이제 삼성기 같은 경우는 뭐 신라 그 7세기에 쓰여진 책인데, 아니 거기 7세기에 쓰여진 책에서 어떻게 그 19세기, 20세기 초에 주장됐던 일본 제국주의에서 주장됐던 대동아 공영권이 그걸 보고서 환단고기가 베껴가지고 뭐 오히려 그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친일이라고? 최근에 그런 분들이 몇 사람이 탄생을 했습니다. 보니까 너무 기가 찬 게,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단군조선 영역이 있죠. 아까 변화될 때 박찬호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초기 단군조선이 산동선까지 동이조까지 연결돼 가지고 이병도 박사 때도 이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역사 고조선 영역에 대한 언급이 나왔죠. 그런 쪽이 나왔는데 최근에 갑자기 몇 사람 언론 뭐 그 사람 이름들은 안 되겠습니다.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그게 뭐냐, 일본 제국주의 대동아 공영권 지도하고 같다. 그게 한당고기에 있더라. 이래가지고 한당고기는 친일파 서적이다. 이 정신이 나가도 만년이 안 나가고 뭐 이건 어때요? 정신이 아예 유체 이탈도 아니고 이 끊어진 거에 혼줄 끊어진 상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 그런 기록이 신지비사기라고 고려사라든지 다 나옵니다. 그 기록 나오는데 아이 갑자기 봉창 뜯는 소리 해가지고 고조선 영역을 주장하는 뭐 한당고기 영역이 대동아 공영권의 역사지도와 같다. 그 사람은 저는 아마 그 친일파 후손인 것 같아요. 아마 그 사람 죽어서 다시 환생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망언까지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몇 사람이 탄생하는 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국민들은 이런 데 대해서 아마 뭐 현명하게 판단하시라 봅니다. 예, 뭐 하실 얘기 있어요? 네, 뭐 저게 학회에서 낸 거잖아요. 예. 대단하네요. 일단 그 이승만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고는 아마도 이제 안호상 전 문교부 장관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찾아보니까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독재를 정당화하지도 않았고, 근데 저런 것들을 거짓말을 이렇게 뻔하게 쓸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주로 하는 얘기가 이제 군사 독재,
이거를 뭐 옹호하는 국수주의 이념을 제공했다 해서 이제 전두환 정권 때 정권의 비호 아래 뭐 유사 역사학이 이게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당시에 오히려 성장했던 건 이병도 신석호예요. 그 사람들이 문교부 장관하고 뭐 그 학술원장하고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게 바로 군사 정권 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처음에는 이쪽을 그 마치 민족주의, 국수주의 이쪽으로만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요 친일파로 다 바꿔서 모는데, 예를 들면 이류 선생을 친일파로 모는데 근거가 뭐냐면 초록불 이문영이 쓴 하나의 글입니다. 그게 나중에 논문에도 실게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된 게 뭐냐면 시예요, 시. 그 대일항쟁기 때 이류 선생이 고향을 그리면서 쓴 시가 있는데 그 시의 내용이 마치 일제치하의 태평성대를 표현한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아니 이상하게 그런 빼앗긴 드레도 봄은 오는가 그거를 두 시를 비교하면서 똑같아요. 문체가. 내용도 똑같고. 그래서 야 이게 과연 친일파라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라고 따져봤고 당시에 뭐 여러 가지 근거들을 나름 댔는데 제가 다 찾아보면은 연대도 맞지 않고 앞뒤가 바뀌어 있고 정말 추정에 불과한 그런 걸 가지고 한 사람을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을 친일파로 몰아버리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을 한번 올려주세요. 한번.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뒤에서 아니요. 앞에서 지금 읽은 그 부분에서 지금 뭐 그 이승만 독재를 정당화하고 박정희 정권을 뭐 전두환 정권을 옹호하는 이념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그 뒷 부분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래요. 환단고기는 이 과정에서 탄생한 위서인데 이 책은 1911년에 간행됐다고 하지만 역사학계의 정서는 1979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럼 1979년에 이유립이 창작했다면 어떻게 이승만 독재를 정당화하는데 앞장섰습니까? 예? 그리고 박정희 정권의 뭐 유신 독재 정권의 그 이념을 제공을 한 그게 말이 돼요?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는데 1979년에 나온 책이 어떻게 예? 79년에 돌아가신 분의 유신 독재를 정당화하는 이념을 제공하는 책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1911년 간행본은 확인된 바 없으며 22년에 출토된 뭐 쭉 해가지고 그 아까 부분, 얘기 나왔던 저 부분이 예. 1922년에 출토된 천남생 묘지명의 내용이 한단국에 나오는데 유일하게 나오죠. 예.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 건데 한단국이가 되기 전에 이제 나왔다라는 거고요. 저걸 제가 찾아보니까 1922년에 출토가 됐지만 국내에 알려진 것은요 70년대 이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뭐 당시에 쉽게 얘기하면 뭐 그 당시에 그 이륙 선생이 그 내용을 보고 찾아봐가지고 그거대로 그냥 썼을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근대 용어 또 얘기하고요. 말 그대로 가짜 역사서일 뿐이고 사료적 가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성명서에 환단고기가 위서라는 학문적 논거는 하나 또 제시되는 게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저런 근대 용어는 이미 사용 용례들이 이미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사이비 역사는 박근혜 정부 시기에 대통령의 국수주의적 고대사 인식을 부추기고 쭉 해가지고 또 정치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저희들은 한 번도 정치하고 연결된 적이 없어요. 예, 오히려 지금의 강단 사학자들이 모든 예산과 인사권을 독점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기존의 자기들 기준의 논리를 벗어나는 연구를 막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넘겨서 보면 깁니다. 사실은 이렇게 역사학계와 사이비 역사 사이에는 어떠한 학문적 논쟁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철벽을 치고 있어요. 어떻게 학문의 세계에서 토론을 배제할 수가 있습니까? 예? 어떻게 학문의 세계에서 절대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자기들의 역사관은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논쟁거리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지금. 자, 쭉 해가지고 그래서 뭐 중간에 보면 대통령 발언 이후 여러 보수 정치인이 환단고기가 위사라고 비판했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해요. 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쟁으로 소모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역사 그 학자들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미 정쟁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정치 얘기를 끌어들였잖아요.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는 사이비 역사에 우호적인 정치인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면서 결탁해가지고 국책 연구기관
하는데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아울러 역사를 정치 도구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말고 우리 역사를 깊이 성찰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중장기 정책 대안을 도모하기를 바란다, 희망한다 하는데 재밌는 것은 뒤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가지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자, 이름 올린 단체를 한번 보십시오. 48개의 학회인데 가야사학회, 강원사학회, 고구려 발해학회, 고려사학회, 고조선 단군학회, 공공역사문화연구소, 대구사학회,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 백산학회, 백제학회, 부산고고학회. 여러분 이 이름 다 똑똑히 기억을 해두십시오. 수선사학회, 신라사학회, 역사교육연구회, 역사교육학회, 역사문제연구소, 역사와 교육학회, 역사연구소, 역사학회, 영남고고학회, 일본사학회, 조선시대사학회, 중부고고학회, 창립사학회, 한국고고학회,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고대학회,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구석기학회, 한국대중고고학회, 한국목간학회, 한국미술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사상사학회, 한국사연구회, 한국상고사학회, 한국생태 환경사학회, 한국서양사학회, 한국신석기학회, 한국역사민족학회, 민속학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중세고고학회, 한국중세사학회, 한국청동기학회, 호남고고학회, 호남사학회, 호서고고학회, 마지막으로 호서사학회 이상 48개 역사학회 및 고고학회가 이런 공동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지금 학자들이 어떤 태도로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환단고기 뿐만이 아니고 정말로 뜻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연구를 해서 새로운 연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성명서 하나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길었지만 하나하나 단체 이름을 불러드렸고요. 이 단체들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저희들이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게 또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각자 참여한 분들 한마디씩 좀 소감을 들어보고 오늘 라이브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누가 먼저 해주시겠어요? 예. 뭐 성명서에서 사실은 바라고자 하는 바가 결론이 그거 같아요.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쉽게 얘기하면 자기 자신들이 얘기한 사이비 역사학에 지원을 하지 마라인 것 같은데요. 그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사학계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절대 시민사학에 지원하지 마라 또는 시민단체에 지원하지 마라 라는 게 아마 결론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밥그릇 싸움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단재 신채호 선생과 그 정인보 선생과 박은희 선생이 살아있다면 지금의 역사학계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과연 정말 좋게 말로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조금 흥분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조금 얌전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뭐 한당고 위서 진위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어떤 역사학계의 행태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대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길을 찾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개 빠질 뻔했는데 이거 시민단체에서 이거 꼭 이야기해달래 가지고 원래 그 이야기 해야 되는데 시간상 완전히 못하고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북아 역사대전에서 47억을 들여가지고 동북아 역사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 지도에 독도가 빠졌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동북공정 핵심 논리, 한반도 북부가 한사군 땅이었고 그게 한위진 중국 땅이라고 지도를 그리고 만리장성이 압록강까지 왔다고 지도를 그린 것이 우리나라 동북아 역사전의 동북 지도입니다. 동북아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폐기됐는데 갑자기 어느 스타가 탄생을 해가지고 눈을 크게 뜨면 독도가 점이 찍혔다. 그리고 이덕일 교수가 뽀샵을 해가 지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이 양반이 갑자기 지금 영웅이 돼가지고
어떤 분들이 시민사회에서 뭐냐면 야 그분이 교수 자리까지 얻었단다 이런 지금 소문이 돌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대신 뭐냐면 오늘 이 기회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학교에서 47억 지도만 나오면 전부 다 뭐냐면 이덕일 죽이기로 합니다. 이덕일이가 뽀샵으로 독도를 점 빼놔놓고 만건당의 책에도 점을 뺐다. 허심하게 인쇄를 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 김호 교수가 주장했던 논리라고 저는 아는데요. 오늘 사실 하나를 폭로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동북아 역사지도 47억 동북아 역사지도에 독도가 빠졌다는 것은 원래 어디서 나오냐? 동북아 역사재단 내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내부에서 점검해서 걸렸습니다. 그때 누가 이야기했느냐? 여러분 아시는 평경범 실장님이 직접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문제가 동북아 역사재단 내부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내부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동북아 역사 왜곡 특별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그때 낭정필 의원이라든지 이주영 의원, 김세영 의원, 유성엽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가세를 해가지고 이 독도 그 지도 문제를 심사를 해갔죠. 그래서 결국은 이 너무 심각하다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덕일 소장이 저렇게 지도 제시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뭐 저렇게 또 틀어주니까 시간이 나더라 가야 되겠네요. 전 독도 빠졌습니다. 빠지고 다른 지도에는 아예 깔끔하게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보시면 자 그런데 구원 투수가 등장하시더만은 김호 지금 교수 되신 분인가 이분이 지금도 아직까지 안 지우고 있어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겠죠. 뭐냐 기나긴 논란은 끝났다. 누가 이덕일이가 뽀샵질로 해가지고 독도를 지었다. 이걸 갑자기 온라인에 글을 쓰면서 대단히 스타가 되더라고요. 많은 분이 주장하면서 저분이 색깔까지 입혀가지고 저기 독도 봐라 점 찍혔다 이래서 있습니다. 색깔 입혀가지고 자 여러분들 근데 저기에 많은 분들이 동조를 또 해요. 저분의 의견에 대해서. 근데 만건당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보시면 만건당에서 일부러 색을 흐심하게 해가지고 안 보이게 했다. 이게 이제 그분의 주장인데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어떻습니까? 독도가 없긴 왜 없나? 이들에게 사기가 먹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론전을 펼쳐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지금 나무위키 들어가 보시면 어때요? 전부 다 이덕일이가 조작했다, 뽀샵질했다, 다 이런 식으로 다 써놨습니다. 이들이가 사진 조작했다, 다 이리 나와요. 자 해상도를 높이면 독도가 보인다.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안 보인다. 이렇게 이제 대학 신문까지 저 기사를 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논리 속에서 어때요? 그 사실을 그 내용을 믿었던 분이 누구냐? 김도영 이사장님이에요. 제가 보면 너무나 불쌍한 분이죠. 왜? 본인이 확인해야 되는데 밑에 사람들 이야기 들어가지고 야 사이비하는 놈들이 그 지도를 폐기시켰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시민들 간의 역사 토론을 막은 사람입니다. 저분이. 오늘 아까 이야기해드렸죠. 우리가 싸워가지고 해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통령께서도 이 방송 보시면 절대로 오해하시기 마십시오. 화해 없어요. 싸운 적도 없어요. 일반적 단절이었지. 응? 단절이고 자 이래 그럼 팩트는 뭐냐?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오늘 밝혀드린 것처럼 원래 이 문제는 뭐냐? 이덕일 소장 이전에 어디에서요? 동북아 역사재단 내부에서 감사에서 걸렸습니다. 그때 평경훈 실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그 문제를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다 나섰죠. 자 그리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 조선일보 뭐 대기자까지 등장하죠. 저 허성간 장관이라든지 이덕일 소장 그리고 그때 김호섭 이사장 그리고 조인성 교수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이 지도가 이제 완전히 어떻습니까? 폐기되고 나서 이제 쭉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문제 양쪽 간에 문제가 심했죠. 그래서 뭐냐면 동북아 역사대에서 제안한 게 뭐냐? 같이 요소답사 홍산문화를 답사를 가보자. 그러면서 핵심탄핵에 대화를 나눠보자. 이래가지고 직접 저런 분들이 다 가셔가지고 현장을 답사하면서 또 거기서 격렬하게 이 홍산문을 어떻게 보느냐 정인성 교수 질문하고 답변을 이러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김호섭 이사장님이 그때 자기가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으로 있을 때 그 고충을 직접 얻었습니까? 밤에 이제 술도 한잔하고 오면 어떻습니까? 이제 사람이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때 허성간 장관이라든지 이덕일 소장 많은 분들이 있는데 물론 저쪽에 있는 분들은 이제 쉬는 시간인데 혼자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때 이야기를 해줬는데 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녹취까지 돼 있죠. 어떤 이야기 했느냐? 지금 김호 교수가 끝까지 점을 찍어놨는데 이덕일 소장이 뽀샵으로 지웠다 했잖아요. 지금도 요즘 최근에 유튜브 나와서 지금 주장하는 걸로 아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 내용은 이덕일 소장이 아니라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독도가 안 찍혔다는 걸 확인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그다음에 뭐냐? 그때 이분이 이 지시를 그때 상황이 요구입니다. 이분이 이사장 했는데 그때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 자기 이야기한 걸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도 편찬 관찰자들을 관련자들을 불러 쌍욕까지 하면서 쌍욕 어느
우리나라 요구의 단계가 어디까지 가는지 아시죠? XX까지 붙여가지고 차마 이건 방송이기 때문에 그대로 흉내를 안 내겠습니다. XX에 하면서 어떻습니까? 독도 누락에 대해서 질타를 했던 내가 이 국민 세금 47억 가지고 이 지유를 하는데 왜 독도를 뺐냐? 반드시 찍어 와라 해가지고 돌려보냈는데 문제는 뭐냐? 수개월 후에 지도를 가져왔는데 또 독도를 안 그려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보면 그래서 점수가 몇 점이죠 보면요. 그때요. 10 몇 점 지도 점수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지도로서 가치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폐기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이후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제 사고 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 보시면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죠. 이 보시오. 지도를 잘 보셔야 될 것이 독도에 흐심하게 찍혀 있다 이게 아닙니다. 독도보다 작은 섬, 독도하고 비슷한 모든 섬도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 그려놨죠 영역을. 저기 동북아 역사지도예요. 전부 다 저렇게 그려놨는데 독도만은 안 그렸어요. 저런 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그린 거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확대를 하면 보고 수 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주장하신 분들께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47억 지도는 600만 불 사나이를 위해서 만든 지도 아닙니다. 스티븐 아시죠? 스티븐 찌찌찌찌 하면서 어떻습니까? 저 멀리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동북아 역사 지도는 600만 불 사나이가 저 양반만이 볼 수 있는 지도입니다. 근데 저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눈구멍 다 빼고 600만 불 다 달아야 되겠네요. 확대만 보이니까. 그런 지도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저 스티븐 지금 불러가지고 저 지도 눈 확대해가지고 저 지도에 독도 찾아내다도 절대로 못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앞으로 그런 거짓말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독도는 틀림없이 빠졌고 그리고 한반도 북부가 중국 땅으로 표기된 것이 47억 지도인데 그러면 뭐냐? 문제는 뭐냐? 요겁니다. 시민들이 이야기를 꼭 해달라요. 47억 지도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10억 환수 명령이 들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뒤에 문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 전부 다 동북아 역사재단하고 정부에 여러분들 문서 보내십시오. 정보 확인을 해달라고 보내야 됩니다. 그때 서강대가 1심에서 불금이 결정됐는데 그대로 서강대는 어때요? 1,60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연세대 1심에서 얼마 떨어졌습니까? 벌금이 4억 5천만 원인데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났어요. 항소해서 48만 4천원으로 확정돼서 야 4천원 왜 붙였냐 저거 4천원 5천원 하면 안 돼? 야 4억 5천만 원짜리가 48만 4천원으로 어떻게 되나? 야 이런 건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없는 역사입니다. 기적의 역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기서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억 환수 명령 중에 지금 국고로 환수된 것이 1,648만 4천 원이 지금 국고 환수됐고 나머지 입 닦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국민 여러분, 이제 많은 국민들이 동북아 역사재단 앞에서 이번에 시위하면서 저걸 이야기했습니다. 결과 밝히라. 반드시 10원 환수 명령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반드시 해주시고요. 국민들의 의혹이 없게끔 이 방송을 보시는 정부 관계자, 대통령도 계신다 보면 아니면 국회의원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국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세금이 47억 써 있는데 저걸 여야라고 그냥 넘어갔겠습니까? 펜 들어가지고 아닙니다. 반드시 결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1.1액이라도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게끔 이번에 10억 환수 명령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처리되는지 반드시 정보 공개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마지막 요구입니다. 예, 박찬호 의원 얘기해 주시죠. 네. 그거 하나 주세요. 네. 이제 12월 12일부터 해서 한 7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정치적 경랑이다, 역사적 경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이야기들이 정치인들에게서도 오고 갔고 그리고 학회에서도 오고 갔습니다. 뭐 광복회도 이런 얘기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매불쇼라고 있었죠. 물론 다른 많은 뭐 라디오 방송도 있고 TV 방송도 있고 여러 언론 인터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기경양 교수가 나왔을 때 20분 분량에서 편집본 말미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근데 영상에 보면은 이제 댓글을 보죠. 우리도 여기 댓글을 보고 있잖아요. 댓글을 보는 거예요. 댓글이 참 날카롭네 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얼굴이 이제
굳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니 우리 기경량 교수하고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했는데 쏟아지는 게 비판 일색이에요. 지금 들어가서 보셔도 됩니다. 1000개 이상의 댓글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정말 악성 댓글이 아니고 지금의 주류 사학계에서 이러한 어떤 식민사 간의 잔재를 아직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에 그게 우리가 뭐 댓글 부대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그 누적된 축적된 이런 역사 왜곡과 식민사학에 대한 그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매불쇼뿐만이 아닌데 워낙에 큰 곳에서 영향력이 큰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균형 있는 시각을 항상 가졌던 매불쇼가 왜 이렇게 되었냐라고 하는 것을 꼭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이제는 논쟁의 대상이 안 된다? 물론 48개 역사학계에서는 그렇게 썼죠. 그러면 이제 논쟁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논쟁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덕일 교수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8개 역사학계에 공개 학술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또 한동훈 의원에게 전 대표에게도 한동훈 대표가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 강단사학에 유력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같이 토론회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이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무산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저에게 공개 토론회를 제안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 매불쇼가 됐든 뭐가 됐든 일단은 그쪽에 2명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뭐 이덕일 교수가 됐든 저희가 됐든 같이 들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공개 토론회를 제안을 합니다. 매불쇼가 됐든 다른 어느 곳이 되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식민사학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경성대 다카시 토오루는요. 야, 해방 이후에 가봤더니 우리들이 깔아놓은 그 철길 위를 아직도 달리고 있구나. 우리들이 깔아놓은 그 식민사학을 그대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사랑의 대한국제학술문화제에 온 성삼재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일본 교과서 왜곡 팀장이셨잖아요. 근데 일본인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일본인이 조선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역사를 조작해 놓은 게 있었는데 당신네들이 당연히 해방 이후에는 복원될 줄 알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되어도 그대로더라. 우리 일본 교과서를 탓하기 전에 당신네 거를 먼저 봐라 라고 했거든요. 이 일본인이 한 말을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80년대 뿐이겠습니까? 90년대, 2000년대 더 가관인 모습을 지금 교과서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우리는 지금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거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언론에서 듣는 거, 학계에서 듣는 거, 우리의 두뇌 회로가 일제 식민사학의 작품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편견을 벗고 꼭 편견을 벗고 다시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표적인 유학자 이기동 교수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저는 환단고기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단고기는 이미 유력한 강단사학자들에 의해서 위서로 판정된 서적이다. 저도 그들의 판단만 믿고 읽어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들의 판단을 믿고서 읽어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읽어보니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거기에는 너무나 큰 우리의 고유의 철학과 사상이 담겨져 있어서 나는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그걸 참여한다라고 그분이 쓰신 책에 서문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편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벗는 그런 기회가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유,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1시간 반 정도나 2시간만 하고 마무리를 지려고 했는데 제가 준비한 것도 뭐 시간 관계상 다 얘기를 못 했네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저희들이 얻은 소득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우리 사회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또 학자들, 그리고 또 언론인들, 참 이분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권력을 각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역사관이 어떤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정말로 광복 이후에 80년을 정말로 힘차게 달려오면서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선진화까지 이룬 나라입니다. 지금은 뭐 선진국 30여 개 선진국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소위 5030 클럽이라고 하죠. 인구 5천만 이상의 1인당 GDP가 3만 불 이상인 국가,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7나라밖에 없어요. 그중에 당당하게 대한민국이 들어서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까지 갖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는 그동안의 정책하고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그동안 패스트 팔로워로서 정말로 누군가를 보고 쫓아가는 열심히 근면성실한 어떤 국민성만 있으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었고 또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라는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이제는 우리는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가 길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바로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제 조건이 뭐냐, 그건 바로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얘기를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민족이냐, 우리는 어떤 나라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체성을 확립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갈지가 나온다는 거죠. 누구도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어디서 찾냐면 우리 역사와 역사 문화 정신 속에서 찾아야 돼요. 환단고기는 단순히 위서로 그렇게 매도할 책이 아니고, 저는 개연수 선생께서 환단곡이라는 책 제목을 붙인 것 자체가 그분은 대단한 위대한 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송에서 이번 사태에서 환단곡이 책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풀이를 했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푼 적도 없는데 환인 환웅과 단군의 옛 기록 이렇게 풀었던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환국과 배달 조선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역사가 사실은 고구려 백제 신락, 또 그 남북국 시대 대진국과 또 이 통일신라의 남북국 시대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고 지금의 대한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에 모든 국호에 사실은 환단이라는 철학 정신이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과 땅의 광명이라는 이 천지 광명의 정신이거든요. 그 천지 광명의 정신이 바로 우리 역사의 정신이었거든요. 우리 역사를 끌고 간 정신입니다. 사실 그 광명의 정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투명성이거든요. 투명성,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그래서 정리하고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학계야말로 투명해야 된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제대로 된 연구를 통해서 학문적인 논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역사를 바로잡아 가야 된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2시간 한 7, 8분의 라이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대한사랑은 정말로 뜻있는 역사 광복군들이 모여서 우리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끝났어요?